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날 급격히 빠지고 코스피가 122평선까지 내려오고 코스닥도 말도 못하게 빠졌죠. 장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지 오래되면서 거의 2월달에 이 저점 구간, 올해 최저점 구간까지 코스닥이 거의 내려오다시피 한 상태에서 금요일날 바닥을 일부 잡고 오늘 1%대 양시장 다 나란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보면은 최근 특히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주식격언에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닥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의 시장은 지수가 바닥이건 지수가 고점이건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가는 섹터가 정해져 있고 움직이는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수급 쏠리는 쪽이 정해져 있어서 그쪽만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 사실 계속 무한 반복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개인들의 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군들이죠. 우량한 기업들 안에서 알테오제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머물고 있고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7월 달 내내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지수와 완전히 역행을 했던 섹터와 또 지수를 깨고 내려왔던 반도체 2차전지의 흐름은 완벽하게 차별화 반대되는 흐름으로 이어갔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20% 넘는 하락과 동시에 조선과 방산 이런 중후장대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넘으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 즉 시장의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은 고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예를 들어서 지수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수많은 종목군들이 신저가를 이탈하고 많이 내려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시장이 반등할 때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더 강하는 케이스가 많고 그러한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은 다 각각의 상승의 이유가 존재하죠. 실적이면 실적, 업황이면 업황, 수급이면 수급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비싼 종목을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이 구간에서 비싸더라도 들어가서 조금 더 먹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 비싼 종목군들을 좀 기다려서 눌림에 보고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항상 주식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함께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단기 바닥 지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 3천억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일지 이거는 일단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동시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완벽하게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기회를 찾는 게 조금 더 빠를 거고 역별 쪽에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긴 시계열로 끌고 가면서 나는 버티고 나중에 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다.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만 유일하게 지금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양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뭐 배 이상 많은 흐름 속에서 양시장 다 1% 이상 반등을 해주고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11선 근처에서 일단은 단기 저항을 좀 맞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안에 시총 상위 종목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무래도 그 영향권에 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좌우지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저도 몰라요. 왜? 잘 나와도 시장에서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잘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와봐야 안다. 그 말은 뭐냐? 불확실성이다 라는 거죠. 시장에서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잘 나오는 거는 뭐 잘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잘 나오고 나서 박살 나버리는 거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에 그러한 불확실성에 IT 반도체가 노출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오후에 좀 반등을 하고 알테오젠이 장 막판에 5%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뭐 리가캠이나 등등 시가총액 좀 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와 줬는데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7월 30일 그 키트로다 관련해서도 매출이 나오겠죠. 분기별로 계속 뭐 2, 3억 불씩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 즉 추후 SC로 전환될 이 매출이 더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이 알테오젠에게는 분명히 여전히 내포되고 있을 것이다 정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시장 뭐 이따가 좀 더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는 장 초반에 코스피 선물을 8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장 막판에 마이너스 2천억이기 때문에 1조를 반등하면서 팔아버렸다. 라는 거, 단기적으로 코스피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일부 저는 외국인들이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거래 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반등하고 나서 재차 다시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점 신경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의 빅테크 횡보가 아주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신용 잔고는 19조 8천억인데요. 이거를 코스닥과 코스피로 나눠서 오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에 코스닥에서 대략 1조 2천억 정도가 녹았고 코스피는 그대로 10조 8천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현재 8조 7천억이다. 8조 7천억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신용잔고가 7월달에 한 1조 2, 3천억 정도 녹았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20조 3천억에서 지금 대략 5천억이 빠진 거지만은 코스닥에서 1조가 넘게 빠졌다라는 걸로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 신용이 많이 녹았다라고. 자, 지수를 놓고 보죠. 일단 지수는 올해 초 저점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하면서 실적 반등을 했습니다. 위에 11선까지 반등을 할지 아니면 이격이 큰 뭐 이런 박스권을 깬 구간까지 올라올지 이거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 강력한 지지 구간을 깼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외봉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눌렸다가 뭐 강하게 거래대금이 증가되는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거래대금이 5조 3천억대가 나왔는데요. 올해 최저의 거래대금이고요. 시장이 꼭 올라가다 보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닥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거래 바닥에는 4조 원대가 나왔더라고요. 4조 7천억 이런 구간에서 완전히 바닥일 때는 뭐 4조 대 거래 대금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 바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지난번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매수세가 더 실종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비해서 상승폭도 훨씬 강하죠. 그리고 추세도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피를 주도하는 섹터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리 제약바이오만이 시총 상위에서 덜 빠지고 있는 흐름이지만은 코스피는 밸류업도 있고 그 다음에 SK 삼성전자 뭐 이쪽도 완전히 추세가 깨진 것도 아니고 방산과 조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건설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는
별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코스닥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장대 종목군들이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서서히 올라온다라는 점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팔고 따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야.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코스피 종목에서 수급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단타로 들어가기도 참 까다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 미증시가 일단 반등으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지난 목요일 저점 이후로 반등을 시도하면서 금일은 코스피는 5일선, 코스닥도 1.3% 반등하며 5일선을 전부 다 올라타며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반등은 시작하고 있다 볼 수 있을 듯하고, 문제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지난 금요일도 5조 7천억, 오늘은 5조 3천억, 좋은 말로 하면 거래바닥 주가바닥 말할 수 있고, 팔 사람 다 팔아서 나온 물량 없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다른 말로 하면 극단적인 시장 흐름, 가는 쪽은 지수무관 신고가 영역에서 더더더 올라가고 빠지는 쪽은 끝도 없이 계속 바닥에 서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참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비싼 가격에 더 비싸게 팔 것이냐, 싸게 사서 버티고 볼 것이냐로 인한 수급이 악화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번 주에 MS, 메타, 애플, 인텔, 그리고 제약의 머크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고, 7월 31일 날은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대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는 절트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될 것이고, PMI 이 생산자 물가, PMI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 경제가 슬로워지냐 안 슬로워지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거기에다가 목요일날 FOMC 이슈가 있죠. 이런 등 이번 주에 되게 굵직굵직한 이슈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섹터는 그닥 큰 반등 흐름이 없을 것 같고, 한국 중심의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그냥 시장에서 진행됐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주도한 건 전부 외인과 기관 쪽에서 사줘야 올라가는 종목군들이에요. 문제는 각 파트별로 1등만 가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1등만 수급이 들어오고 신고가에서 그냥 추세가 깨지지 않으며 5일선과 10일선은 이탈시키지 않은 종목만, 제가 오늘 차트를 싹 돌려보니 그런 종목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이 약한 상태에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이런 쪽분이 없다 라는 점을 일단은 인지하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K방산, K조선, K밸류업, 예? 그리고 K뷰티 등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덜 받으니,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최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강세 섹터로 지속 작용하면서 시장 반등을 위한 흐름에 대안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당연히 미 증시 흐름과 더불어 지속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상황을 예상할 수는 없으나, 반도체는 조금 멀리할 예정이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핵심과 근접한 생물보안법이든 로열티건, 에로건 하반기에 모멘텀 있는 쪽에 최대한 압축해 보도록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런 종목에서 편입을 할 거고요. 조선 방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적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항상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요, 더 가요. 주가는 원래 좀 더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네들 잘 나왔고요, 이번에도 잘 나왔죠. 다음 분기에도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중간에 다음 분기까지 논스톱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쉬었다가 브레이크도 밟고 항상 가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눌리고 이평선이 다시 수렴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오늘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장 후반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30만 원을 완벽하게 넘고 32만 뭐 5천 원 근처까지 좀 올라갔는데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요, 이제 피어 대비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10% 올라가, 여기서 한 5% 올라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LG전자 시총을 이제 넘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시장에서는 판단할 건지, 뭐 이런 점들이 이제 항상
과거 시총들이 변화할 때의 흐름이고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급등을 하려면은 실적이 당연히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2,500억에서 많으면 2,600억까지 바라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 한국항공공사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오히려 그 힘을 받아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 급등을 했지 않을까. 혹은 8월 말에내 인적 분할하죠. 인적 분할 때문에라도 계속 주가를 좀 잡아놓은 거 아닌가. 뭐 이 정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눌려야 사겠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만큼 얘네 종목군들이 쉬지 않고 올라가고 이평선 타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면 계속 눌리더라. 계속 밀리더라. 응? 연속적인 급등보다는 계속 밀리더라. 이 점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점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시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미국 시장 반등에 따라서 삼성전자 등 반등은 했는데, 시가의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YC 빼고는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흐름에서 반도체는 마감이 됐다 정도 보여지고요. YC는 이제 삼성전자의 1,000억대 검사 장비를 납품을 했는데 옛날 때부터 기대했던 내용들이 오늘 나온 거라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줬다라고 보여지고, 추가로 급등할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되고, CXL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나름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산 쪽은요, 일단 저는 조정을 보이면 봐야 되겠다, 뭐 흐름으로 그냥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11선 깨지면 이런 대형주들은 11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11선 깨지고 나서 뭐 이평선이 수렴하는 것까지 다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단기 호실적에 대한 흥분이라고 할게요. 흥분이 지속되고 있다. 조정 좀 받으면 11선 이탈할 때, 21선 근처에 이격 조정할 때 보면은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조선주 매수 기회가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화장품은 주말에 나온 아마존 한국 대표 발언이 조금 오늘 수급에 강하게 작용을 해줬습니다. 오전에 조금 흐름이 좋더니 오후장의 지수가 올라가면서 점점 힘을 좀 강하게 내면서 우후죽순으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다 상승 좀 보여주는데요. 기업별로 실적 잘 나온 애들도 있겠죠. 뭐 대표 발언에서 이제 일부 화장품들이 6월 1 매출 대비 20배에서 많은 종목은 70배까지 판매량이 하루에 터졌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실적이 엄청 좋겠네 라는 기대감들이 또 화장품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산일전기가 신규 상장 이후 시초 매물 소화 이후에 종가상 고가 마감하고 시간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피오로는 재료용 전기와 비슷한 실적을 내는 이 중소변압기 종목입니다. 일단 오늘 뭐 저도 매매 2번 해가지고 2번 다, 한 번은 손절, 한 번은 약익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가에 뭐 급등하길래 이제 일부 비중 실어서 좀 들어갔다가 반 팔고 반 남은 게 시간에 좀 올라와서 뭐 겨우 여기서 손실 난 거는 좀 메꾸고 좀 마감을 했었는데요. 피어가 재롱전기라는 거 참고해서 내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군들 흐름이 다 박살났는데 이번에는 또 급등시키고 좀 마감을 해줘서 과거처럼 뭐 LS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머티와 같은 흐름이 나올지 어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대한고래는 아람코, 그 다음에 그 유럽계 이 국영기업 애니의 이슈와 더불어서 8월 말 투자 관련 금융 주간사 선정 기대감이 있죠.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시가에 저는 전량 매도를 좀 했고, 그 다음에 한선엔지니어링은 아람코 관련주로 해서 좀 올라왔는데요. 가스공사는 이제 뭐 일단 1차적으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좀 나오는지 좀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힘이 세지겠죠.
내년에 시추고 하니까 연말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이쪽 테마가 이제 힘이 세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최근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중 95만원 터치, 셀트리온도 21만원 터치하면서 일단 반도체 숏 바이오의 대장 둘의 롱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바의 시총이 지금 66조, LG엔솔이 77조,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시총이 대충 16조, 에코프로 BM이 17조. 이러다가 2차전지 종목군들하고 제약바이오랑 바뀌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만큼 최근에 2차전지 종목군들의 이 하방이 여전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 영업이익 29억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8%가 빠져버렸죠. 그런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 밀릴 건데, 최근에 그 밀리는 거를 좀 방어하는 게 제약바이오라 또 방어를 할지, 이런 점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리가캠이라든지 종가상 고가인데 뭐 추가로 제가 볼 때는 더 엄청나게 급등하고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부담돼 저는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기. 그리고 미 생물보안과 관련해서 ST팜 관심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은요, 금요일날 두 종목을 가지고 좀 넘어왔었는데요. 코인 시세는 트럼프 이후 그 발언 이후에 한 차례 이제 흔들림은 있었는데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또한 이 코인베이스라든지 가상화폐 업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만나서 이제 하겠다, 즉 친 코인 관련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친 가상화폐 관련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인 쪽 시세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양 진영에서 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좀 조정 시에 계속 관심 있게 봐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의 재건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의 입장은 땅을 다 가져가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자기 땅을 안 내주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변화가 흐름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쟁이 계속 되는 거는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정 좀 받아야 되는데, 조정 받게 되면 관심 있게 보고요. 뭐 사회적 이슈로 TMF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유지는 되는데요. 블랙 테마라 딱 거기까지 흐름에서 그냥 안 보는 걸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해외 증시 잠깐 보죠. 나스닥이 금요일날 이 정도 반등을 했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구간을 빠르게 돌려 세울지가 관건입니다. 단기의 낙폭은 분명히 강하게 내려왔는데요. 단기에 강하게 빠졌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빠진 상태에서 지난번에는 이 61평선 깨고 122평선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61평선에 올라타면서 단기에 올라갈 때 이런 구간들 10일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단기 저항을 맞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다 정도 보여지고, 나스닥 선물은 일단은 좀 반등 중에 있습니다. 0.6% 정도 반등 중에 있는데요. 올라가는 흐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굉장히 매우 세게 추세를 회복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거고, 미국 증시와 지금 영향이 없는 쪽은 이제 뭐 중장대 종목이나 밸류업 이런 애들이 영향이 없으니까 더 강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SK 하이닉스가 122평선에서 지지를 보인 이후에 뭐 시가에 한 1.6% 갭 뜨고 나서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은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뭐 20만 1,000원까지 뭐 반등하는 흐름 보여줄지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도 최근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나름 잘 반등하고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삼성전자도 60일 이평선 바닥 찍고 이틀간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5일선에 일단 저항을 맞았죠. 근데 단기적으로 크게 막 올라가고 그러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일단은 이쪽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셀트리온부터 좀 보면요. 셀트리온이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이후에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다시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 이제 100만 원을 찍었던 흐름이 좀 있는데요. 한 방에 돌파는 어렵겠죠. 이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저항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맞는 거고 힘을 응축해야 갈 수 있다. 이렇게 큰 종목이 이 7월 한 달 만에 지금 상한가가 하나 나오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상승의 강도가 센 거죠.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면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던 87만 원대 언저리까지 눌림을 저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87만 원, 85만 원대. 자, 그리고 알테오젠이 머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장 후반에 좀 올라오면서 돌파를 할 것처럼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내일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로 조금 더 올라가고 머크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슈팅 주고 또 옆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9월 23일이 머크 삼상 SC 삼상 결과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큰 하락은 많이 없을 것 같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리가켄 바이오가 또 다시 종가상 사상 최고가죠. 이런 구간이 넘어가면 단기 슈팅은 나올 텐데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플랫폼에다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라이센스 아웃을 한 이 금액이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3조 2천억 뭐 적정 그러니까 밸류로 봤을 때 3조대가 맞는데 여기에서 오버슈팅을 강하게 해버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추격 매수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ABL 바이오도 맥스 1조 7천억 정도 보고 가면 될 것 같고 1조 7천억. 자, 바이넥스는 지금 이 상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위로 사기는 좀 부담이에요. 내려오면 볼 것 같고 ST팜도 최근에 이 12 물량하고 실적 이슈로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기타 법인에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10이 출해되는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이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아내고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 번 정도 밀리게 되면은 저는 좋은 매수 구간이 되지 않겠냐. 내일 조금 올랐다가 밀리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퓨처캠도 최근에 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좀 깊게 내려오는데요.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면서 내려올 때 기회를 좀 잡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펩트론 이런 비만 치료제 단기 급등 이후에 좀 밀리는데 어디까 얘도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3천당 제약 이 구간 강하게 돌파하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렸던 종목입니다. 거의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이 위에서 터져 버리다 보니까 단기 낙폭이 큰데요. 1조의 거래대금이 이런 구간에서 터졌다라는 것은 이 구간은 또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매도의 영역인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지지하고 가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저런 거는 매매 안 할 것 같고 자, 가상화폐 쪽 볼게요. 최근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 동네에서는 대장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날 단일가 지정이 좀 예고가 된 상태에서 금요일날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금요일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되게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매매를 하려다가 못하고 회원님들하고는 하나 투자증권을 대안으로 좀 잡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날로 계속 잡고 시가의 매도를 좀 했고 사실 금요일날 우리 기술 투자를 들어갔으면 좀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는데 뭐 갭이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훨씬 많이 떠줘가지고 그런 점은 좀 그나마 해소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좀 단기 매도를 하고 나중에 조정 시 좀 볼 것 같고요. 이 코인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밈식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 흐름이 훨씬 강해요. 일단 갤럭시아 SM은 어제 시간의 시초가에 그 첫판에 일단 갤럭시아 SM 들어가서 그 홀딩하고 있다가 오늘 시초에 팔고
어, 이 구간이죠. 시가 돌파하는 힘을 보고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가서 뭐 단기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전량 분할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지트라는 종목이 어, 코인 시세가 오늘 오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이 주가를 좀 끄집어 올렸는데요. 오후에 이제 그런 코인 시세 상승에 대해서 보고 이제 조금 일부 들어갔다가 그냥 이 구간이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시가 계부를 만들었던 저항 구간이니까 이 저항 자리에서는 당연히 저항 맞겠거니 하고 여기 갭도 있겠다 하고 그냥 여기서는 전략 매도로 대응을 한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테마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방산을 좀 보면 현대로템이 이런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나서 그 구간에서 지지받고 단기적으로 5만원 라운드 피겨를 넘으면서 호가창을 바꿔버렸죠. 호가창이 바뀌게 되면 단기간에 이 폭발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 위 구간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좀 밀리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최근에 계속 보면 이 보라색 선이 11선입니다. 이때는 21선을 타고 21선을 지지받고 가더니 지금 급등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한 이후부터는 급등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봉의 길이도 길어지고 이때 만들어졌던 윗꼬리들 이날 돌파를 하고 나서 이때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그 고점을 넘기면서 점점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격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대장주가 이렇게 올라왔다 라는 거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원래는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정정이 돼서 7월 31일 날 실적 발표가 될 것이고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아마 인적 분할된 내용 아마 공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1분기 때 이연된 수요로 실적 쇼크가 나왔었거든요. 1분기 때 실적 쇼크가 아마 이 구간에서 실적 쇼크 나와가지고 한번 급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예상 실적은 이제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트릿 컨센이라고 하죠. 2,500억에서 600억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합이라고 볼게요. 2,500억에서 600억을 시장에서는 바라본다. 지금 리포트들이 다 2조 5천억에서 6천억이니까 그 정도 나와줘야 서프라이즈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겠냐 예상해 봅니다. 오늘 항공우주가 이제 최근에 방산주가 시세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얘도 컨센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때 거래대금도 준수하게 들어왔었고 실적 보고 그냥 대충 얘는 돌파로 좀 사서 뭐 짧게 이제 한 3% 내외로 일단 먹고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는 좀 종목이 무겁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 돌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종목이 돌파는 잘 안 나온다. 후발주다. 라고 보여주고 하나 시스템은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단기에 올라가서 이격이 확대되면 급나가더라. 단기에 많이 올라가서 이격이 확대되면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잘 가다가도 빠지고 벌어지면 잘 가다가 빠지고 또 이격을 좁혔다가 21선과의 이격을 좁혔다가 올라가면 빠지고 얘를 무한 반복한다. 조심해야 된다. 급등할 때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보면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격을
이런 대형주들은 축소를 해줘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여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차례 정도 조정이 일정 부분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구간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렇듯 네, 상승 추세를 강하게 달리는 종목군들은 최근 이 시장과 역행을 했겠죠. 예? 보면은 지수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7월 내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8월장 들어가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 이 8월 이제 7월도 며칠 안 남은 시장에서 시장에 변곡이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8월 1일부터 이 대중국 관세가 미국에서 부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뭐 사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서 흐름이 바뀌는 부분도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